벌써 지나서 벌써 월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상처받아도 그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미워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되게 좀 많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신다면 한 분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긴 한데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항상 궁금해하는 게 조금 있는데 공통 분야가 있어요. 연애운, 금전운, 앞으로 내 대운이 언제인가,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꼬였나, 어디서 이런 소리 들은 적 있는데 정말 그게 내 팔자인가, 그런 걸 좀 많이 묻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이런 게 좀 질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혹은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신령님도 저도 용서란 말을 잘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이해시키는 정도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미워해라, 충분히 싫어해라, 충분히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을 많이 토하고 느껴라 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보이기 때문인데, 이거 지금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가. 그러면은 정말 잘못될까? 진짜 그 사람 저주받지 않을까? 인과응보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자, 인과응보가 있을까? 인과응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 하나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동료가 얘기한 게 좀 더 빠를 것 같긴 하거든. 이거 방울 가끔 보면 사람들이 왜 방울 자꾸 들어요? 왜 무당 선생님이 방울을 자꾸 흔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 공간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되고요. 좀 신령님들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 신령님이 오는 이런 약간의 소통 구간, 통로로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해줄게. 오늘 그래도 사람들이 운 나쁜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야,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엄청 많이 운 나쁜 사람들 많아서 계속 힘들었거든?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막 운 나쁜 사람들 없네. 많이 풀어졌네. 다들 멘탈 좀 잡았나봐요. 맞아, 내 방울이에요. 내 방울 좀 귀엽죠? 요거는 우리 도령님, 그리고 애기선녀, 동작, 동료 다 같이 쓰는 방울이에요. 여기 보면 일본 고양이도 있다. 복고양이. 그리고 쿠마 있죠. 쿠마도 있어요.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방울은 이런 방울이에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자, 나는 이거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특이한 사람들도 있긴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엄마가 말했던 게 있었잖아. 엄마가 인과응보가 있냐 없냐고 물으면 동료가 보기에는 인과응보는 있어요. 그러면 언제 죄받아? 그게 바로 업장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내가 전생에 나를 팔아먹었나봐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게 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람들 궁금한 거 그거지. 그 사람 미운 사람 있고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언제 벌 받아요? 왜 법이 우리를 벌 주지 않아? 그 사람들 벌 주지 않아?
왜 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야? 얘도 막 징역 100년 때려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1년 6개월밖에 안 때려? 저 사람들 인생 왕쳐놓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막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생에 받진 않아요. 혹은 현생에 받는다? 근데 그 현생에 받을 때 대놓고 받지 않아. 남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 죄 받고 있는 걸.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잖아. 그 사람 마음이 엄청 힘들어. 남들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거든. 근데 이거 그러면은 내가 속 시원하지 않는데 이러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었어. 여자한테 상처 줬다. 헤어졌어. 근데 그 다음 만난 사람하고 엄청 잘 살아. 그러면 그 전에 만났던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나쁜 남자였는데 저렇게 좋은 남자를 좋은 여자를 만나네? 너무 짜증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슬퍼 이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점을 보러 왔어. 선생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요. 이렇게 내가 병도 걸렸고요. 몸도 마음도 병을 다 얻어가지고 저는요, 바깥병도 있고요. 신체병도 생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막 약도 먹어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랬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벌 받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무너지지도 않고 지기도 잘 지내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 그럴 때 뭘 했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아이 낳았는데도 자기 아이인 거 인지 못할걸? 자기 아이인 걸 알아. 근데 그가 의심하는 거야. 의처증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은 의처증을 평생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내 새끼인지도 모를 거고 내 새끼인 걸 아는데도 넌 무서울 거야. 넌 그 공포감에 평생 살 수 있겠어? 못 살걸? 그게 벌이야. 너한테 잘못된 그 벌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걸 누가 알아? 그 사람이 그렇게 속이 썩어 들어갈 건데 죽을 때까지. 내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저 애가 진짜 내 애가 맞아? 의존자 검사를 할까? 아니야. 내 새끼가 맞아. 왜 눈, 코, 입이 나랑 비슷한데? 이거를 평생 할 거라고. 사랑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자, 그게 벌이야. 그게 업일 거고. 거봐. 남들은 모른다인가? 죄 받는 거를? 이게 바로 상처받아도 내가 참아야겠냐고? 아니, 안 참아도 돼. 내 감정 아는 거 되게 중요해. 그 감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될 거야.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해야지 쟤보다 더 행복해지지? 이걸 고민하라고. 이거 이해가 돼? 반가워요. 방금 너무 귀엽지? 그냥 동료야. 맨날 동자만 찾아가지고 동료가 자꾸 나오는 거야. 동료가 잘 보잖아. 그리고 동자는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말이 많아져서 이모들, 오빠들이 뭘 말하고 싶을 때 동자 딴 얘기 많이 할 수 있어. 자기 연애 자랑할 수도 있어. 내가 그런 건 또 못 보잖아. 다들 연애 여기 얼마나 돼? 연애하는 사람 없는 사람도 얼마나 철러워. 나도 뭐니 보고 싶었어.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팼어. 이유 없이 팼어. 그래서 가정폭력을 맞고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은 가정폭력을 맞고 살고 이혼했다? 막 이렇게 돼?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회사도 잘 다녀. 근데 가정폭력 당한 피해자 있잖아. 피해자들은 엄청 힘들 거 아니야, 평생. 근데 그냥 헤어지고 남남으로 가족들 따로 살아. 근데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벌 안 받아요? 왜 잘 살아요? 이러잖아. 잘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현생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이루어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거잖아. 그 다음에 일어날 한 번 더 기회는 1대1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또 해결해야 될 큰 죄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이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다고. 앞에 보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벌을 안 받았어야 하는 느낌 때문에 답답하고 그러기도 해요.
앞에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고. 그런 다 상사네. 상사들 회사 사람들 아니야 이거? 딱 보니까 회사 사람이구만. 동자는 말 잘하지. 동자도 나하고 싶어해. 동료도 말씀 잘해. 동자 아니야, 동료야. 오늘 주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상사 정답이라고? 맞아. 상사는 다 지 듣고 싶지, 머리채. 근데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상사를 되게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 전 그래도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은 작은 거라도 다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 벌 받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모도 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있잖아, 우리는 상처 준 걸 몰라. 상처 준 걸 알면 그건 현자겠지?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공자님, 장자님, 노자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다양해. 그 분들도 다 분야가 다 다르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다 달라.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현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해. 그렇지만 거기에서 읽고 배우라는 거는 그거 인용해가지고 응용해서 내가 풀라는 거야. 거기서 위로도 받고 현자처럼 살 수는 없어도 현자가 모두 다 될 수가 없거든. 우린 성인군자 되면은 여기 출근하는 저기 다들 사내가 있겠지. 그리고 그러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다 행복해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인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수학 문제처럼 풀라는 거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분 있지? 여기 다 나왔잖아. 그 사람들 여기 수학 잘하는 사람 있어요? 동료는 수학 잘해. 수학 좋아하거든. 근데 엄마 안 좋아해. 엄마가 그래서 지질이 또 힘들어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은 그동안 배웠던 거를 계속 응용해서 풀어야 되잖아. 이거를 대입해서 푸시오로 써져 있지 않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을 많이 읽으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야.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놨다가 혹은 그냥 인식만 해도 좋거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혹은 내가 또한 불상사를 겪을 때 그래도 가는 말이 고와야 된다고 내 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동료님 선생님 시력 되게 좋으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 이거 이제는 여기 밑에 아이패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는 거야. 맨날 여기 들이대서 봤잖아. 엄마 바보 같았어. 다들 깜짝깜짝 놀랐겠지? 꼭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지 생각만 하라는 말씀 너무 좋아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상처 주고 상처 받지 않는 거 있잖아. 상처 많이 받아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아. 맞아요. 다 되돌려 봤더라고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 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상황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번 생에 겪은 걸 수도 있고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겪기도 해. 있잖아.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한 애가 있었어. 그 애를 구해줬거든? 구해준 것보다는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 너네들이 그래? 이 말이었지. 그 애는 그 한마디로 살 수 있었어. 이 산다는 건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 난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인식이 된 거야. 자, 그리고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을까? 잘 살았을까? 아니, 자기 인생 순리대로 살아갔어. 그게 바로 복으로 돌아오진 않았어.
왜?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힘들었거든. 성인이 되고 나서 많은 구설수에 휩쓸리고 친구들도 많이 잃었어. 근데 있잖아, 그러면서도 세상의 어딘가 지켜본 신들이 그 여자를 위해서 돕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풀어주는 일도 잡아주고 몰래 몰래 행하는 일이 있었어. 그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 뒤통수 한 대만 때리고 싶은 상사 꿈에서라도 오, 그럴 수 있지. 수학 가르쳐줘요. 수학 가르쳐요? 수학 선생님이가? 역시 동년이 똑부러진 설명. 맞아, 내가 설명 잘해. 저도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줘서 저도 벌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걸 많이 읽으란 거야. 그래야지 표현을 잘하지. 있잖아, 책을 읽은 사람과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난대. 1000마디 이상, 1000개의 단어, 그게 쑥 들어갔다가 쑥 줄어든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상사 쥐어받고 싶다고 했잖아. 보통이었으면은 상사 욕을 했을 때 우리가 돌려깎기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돌려깎으면서 아우 상사 욕을 할 때 회사쌤하고 욕할 때가 제일 편하잖아.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좋게 좋게 돌려깎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긴 있어. 여우같이 말한다고. 우리 여우 신령님이 좀 놀라긴 하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한테 뭐라 해. 그러면은 아유 좋은 말씀 항상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얘기해 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러면서 입 깎이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도 왜? 내가 좀 더 배운 사람이니까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경험해본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싫고 좋음을 표현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상처 준 사람을 그냥 두었을 때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보고 반복하지 않을까요? 있잖아.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할 말 하라고. 어떻게? 고급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쩐지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 어머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겠어요. 맞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두려움을 알게 돼.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잖아.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 귀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아지나요? 어떤 게 나아질까? 요새 책을 안 읽었더니 어휘력이 떨어진 게 너무 와닿아요. 책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대감 할아버지가 맨날 책 읽으라고 하고 책을 집어주고 책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어디 가서 읽어라 하면서 엄청 가르치셔. 손님 안 넣어줄 거야 하고 일주일에 안 넣어줄 텐가 그동안 책 읽어 이럴 때도 있어. 그러면 엄마 막 엄청 울면서 읽는다. 아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서. 사람이 너무 미울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미울 때 엄청 미워? 얼마나 미울까? 그때는 누가 미운지 알겠다. 남자지? 그게 대상마다 다르겠지. 근데 미울 때는 실컷 미워하라는 것도 맞거든? 근데 이거 반대 개념도 하나 있어. 이거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 사람을 축복해봐. 엄청 잘 되기 원해봐. 그리고 상처 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물건을 뺏기고 물건에 사기당하고 돈으로 엄청 뭐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넘긴 거나 똑같아. 왜? 상처 주고 사기 주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든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되기도 해. 근데 이건 쉽게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
옛날 어르신들이 귀는 열어두고 입은 무거워야 된다는 말씀이 말에 무서우면 알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옛날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 고급지게 명심하게 쓱. 상처 그만 받고 싶어요. 상처받는 거 너무 힘들죠. 안녕하세요. 둘만 있을 땐 말을 무시하거나 여러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을 옆 사람이라 해서 해결하는 그런 회피적인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 둘만 있을 땐 말을 무시하고 옆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거네. 뒷담을 한다는 거 앞담이죠. 앞담. 앞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덥석 물어버려요. 그리고 웬만해서 회사 사람들 있잖아. 회사는 공공의 이익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웬만해서 다 말을 하는 게 나아요. 나를 무시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내 이익을 쟁취할 수 있게 해요. 자, 우리 손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공무원이신데요. 이번에 훈장을 받았어요. 작년 말쯤에. 꾸준히 공약을 올리신 분이었거든요. 되게 조용히 오래 오시면서 훈장을 딱 보여주셨어. 근데 그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영상 나중에 보실 분이거든? 아저씨 안녕.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 도령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 도령이 앞에 맨날 촉혀 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면 자기 할 말 정말 잘해요. 내가 할 일, 내가 안 할 일을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혹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셔야죠. 이러면서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잘리진 않겠지. 경고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든. 근데 그 아저씨는 자기의 할 도리를 할 줄 아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알고 내 할 일을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 자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능력을 갖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 그 자체 있잖아. 그것만을 보여줘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고 할 도리를 한다는 거야. 도리를 챙기는 것도 그것도 선비 자세라는 거야. 선비라 하면 놀랄 수도 있는데 선비가 대단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좋은 거. 감사합니다. 꼽씹어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제가 풀어야 할 업 때문에 그립거나 마음이 아픈 걸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움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되기도 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사랑은 사랑이란 감정을 생각하기도 하고 항상 그리운 건 그리운 감정이라고 익숙했던 감정들을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첫사랑을 하잖아. 첫사랑을 겪고 나면 아, 그게 사랑이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러잖아. 근데 남자랑 여자 사랑법이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해. 처음 사랑을 느끼면. 그리고 너무 그립구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있잖아. 감정이란 건 우리 나이를 먹은 만큼 다양해지거든. 하루하루 배워지는 게 감정이에요. 물론 그걸 큰 분류로 하면 그리움, 미움, 증오, 설레임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식의 설렘인지 어떤 식의 그리움인지 달라.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그리워하는 거랑 고등학교 시절 그리워하는 거랑 놀이터를 그리워하는 거랑 우리 고양이들 싸운다 놀다가 요즘 서열 싸움이에요. 밑에 왔어. 큰일 났어. 고양이들이 놀러와가지고 여기서 전쟁 났어. 안 돼요. 혼나요. 큰일 나. 그만 괴롭혀. 백수가 홍이를 레슬링 하고 있어. 어쨌든 돌아가 보면 그런 감정 코드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똑부러지 말하는 거 참 어려워요.
맞아요. 얕보지 않게 똑 부러지게 말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맞아. 백수 기강 잡고 있어요. 정확히. 똑 부러지게 말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는 그 말에 책임감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하지 마. 너가 잘못했어. 가스라이팅 당할까봐 무서운 거야?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왜 무서운가? 있잖아. 그 말을 안 해서 내가 무시당한 게 무서워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말 한마디의 두려움, 말 한마디에 대한 어려움 있지.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어렵잖아. 사람들끼리.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사랑한다는 말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게 가벼워질까봐. 그런 거야.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얼마나 내가 사용해보냐에 따라서 가벼워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상처받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그 상처받는 거에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정말 일어날까? 있잖아. 정말 상상은 그대로 일어난다고 쳐도 그거는 이모랑 오빠야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도전이었어. 잘 생각해봐. 그때 그럴걸. 그때 하지 말걸. 그때 그래 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붙잡을걸. 그때 그 말 한마디만 할걸. 맨날 후회하고 살잖아. 물론 객기 부리고 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떤 감정을 이걸 말하고 내가 어떤 처신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어.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처음부터 들어갈 수도 없거든. 왜? 그동안 보여준 내 모습이 있으니까 쟤 약 먹었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왜 이모 오빠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생각을 안 해? 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지금 동년인가 맨날 신당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1000년 넘는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 그 말 한마디를 되게 쉽게 생각해봐. 처음 말을 뱉잖아. 두 번째는 쉬워. 세 번째도 쉽고. 그래서 아빠도 처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달 넘도 두 달 넘도 연습하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도 말하고도 놀라고 그 뒤로 또 몇 개월 동안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한 번 말을 틀면 무슨 앵무새 마냥 계속 하다가 또 며칠은 또 안 해. 사람이란 건 그런 거야. 이걸 아름답게 비유했지만 이모야들, 오빠야들은 그 말 한마디에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있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써본 말만 잘하거든.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일본 사는 이모들, 오빠들 미안한데 스미마생 문화가 있잖아. 뭔말 하면 스미마생 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문화고 그게 말버릇처럼 보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비유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말을 많이 쓸 것인지, 어떤 사람을 비춰주고 싶은지 그 말버릇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거울 보면서 해도 좋아. 거울 볼 때 내 표정을 보는 것도 좋고. 사람들 자기 얼굴 표정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어려워하거든. 이 말씀을 조금만 일찍 들었으면 용기 내볼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직장에서 말하면서 살고 싶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직장에선 들어가면은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긴 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나를 익숙하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 맞아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날 미워하며 어쩌나 싫어하며 어쩌나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한 번 마음 먹고 거절하니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모가 말을 정말 예쁘게 했나 보다. 지혜롭게 잘했나 봐. 맞아요. 많이 쓰는 말을 쭉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영혼 없이 스미마생 하게 된 거 너무 와닿습니다. 맞아. 무뚝뚝하게 스미마생 할 때나 일본 여행 가고 그러면 깜짝 놀랄 때 있어. 웃으면서 스미마생
무뚝뚝하게 스미마셍. 정말 진실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 결론적으로 이모도 오빠들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 못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되게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모 오빠들이 어떤 말을 많이 입력하고 싶은지 사이야. 진실은 무엇인가? 오케이. 나도 요즘 오케이 하잖아. 자꾸 동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말버릇이 돼. 우리도 똑같아, 입력기가.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도 그거에서도 우리가 공수 줄 때 엄마한테도 맨날 혼나. 공수 주는 점사 보는 중간중간마다 엄마 책 좀 읽어, 엄마 뭐 좀 읽어, 할아버지가 이거 하라 했잖아, 이런 거. 그러면 엄마가 속으로 미안해 이래. 그러니까 입력해야 된다니까. 우리도 공수 주는 것도 입력이 된 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입력하라고 한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중에서 지혜로움을 골라서 줄 수가 있고. 한국어만 할 수밖에 없는 무당인데 미국어를 어떻게 해? 그럼 미국말을 입력해놔야겠지? 그러면 미국어를 어떻게든 딱 엄마한테 영어 배워 이렇게 하면서 엄청 뭐라 하겠지.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려면 엄마가 죽으니까 우리 안 시켜. 사람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데 해주신 말씀 들으니 제가 똑바로 말하고 저를 지켜줘야겠어요. 결국 잘 생각해봐. 우리는 모두 공동의 이익을 딱 만난 거야. 동료가 이 말 한마디 해줄게. 컴퍼니라는 거는 뭐죠? 회사 영어로 한 거잖아. 컴퍼니는 회사야. 그러면 컴퍼니의 어원은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라는 미국의 어원에서 시작을 해요. 결국 우리는 옛날에 빵이 뭐였어? 미국의 어원의 시작이니까 컴퍼니 영어잖아. 그러면 미국인들 주식이 뭐야? 쌀이 아니라 빵이잖아. 그러니까 빵을 먹기 위해서 우린 다 같이 모인 공간이다 해서 컴퍼니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게 회사가 되는 거야. 자, 이모도 거기 들어가서 친구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가고 내가 그 대가 시간과 노동과 땀을 흘리면서 받은 게 돈이라고. 거기서 뭐야? 이모의 권리는 찾고 오빠야들의 위치도 찾고 내 직이 뭐 회사에서 원하는 것보다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조율하고 합의받는 게 바로 연봉 협상이겠지? 바보들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 외로워하지 마. 외로우면은 거기서 내가 뭐가 잘못했지 해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너무 귀여우시고 똑부러지시고 엉엉 고마워요. 말 한마디가 참으로 어렵네요. 저도 무뚝뚝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괜찮아. 무뚝뚝해도 돼. 그 무뚝뚝함에 매력이 있다니까. 나 무뚝뚝하잖아요. 우리 동자님은 스윗해. 엄청 부드럽고 달콤하고 향이 나는 사람이야. 그치만 동녀는 반짝반짝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동자 좋아하는 사람 동자님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동자 챙기는 사람 따로 있어. 나 좋아하는 사람 다 무뚝뚝하더라. 어제 동자님이 회사는 왼수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셨는데 맞다음 말씀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 회사는 결국 내 이익을 챙기러 온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나눠 먹는 거지. 엠빵이라고 하죠. 요즘 언어는 뭐라고 하지? 여기 MZ세대 있나요? 엄마가 그런 거 외우려다가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고 외우기가 싫대. 나도 그런 건 안 좋긴 해. 맞아요. 무뚝뚝한 게 더 매력있어요. 획폭당했다. 회사 생활할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걸까요? 회사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더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모가 생각할 때는 회사 생활에서 많이 휘둘린 것 같다고 한 거잖아?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이모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정말 이모한테 맞는 역할극이었는지 생각해봐. 우리는 돈 받는 역할극을 하는 연기 인형이나 똑같은 거야. 직장인이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직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정말 내가 그 원하는 그 파트와 내가 맞는 것인지도 중요한 거고. 엠빵이라고 하죠. 말씀하실 때 표정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애기 지금 이거 나중에 썸네일 하는 이모가 재밌어 하겠다. 회사 생활은 오래 해도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 회사 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 말했잖아, 아까처럼 감정을 계속 배워. 인간은 이게 24시간 365일 1분 1초에 감정이 성장을 해. 되게 세분화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익은 거, 그러니까 책이 묵힐수록,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사람도 똑같이 벼가 익는 것처럼 숙이면서 진국이 된다고 하잖아. 감정이 그만큼 호소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출하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생활도 똑같아. 어려워. 왜? 내가 성장하잖아. 동료 선생님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회사에서 늘 까칠하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남자 상사한테 부드럽게 단어를 골라 대답했더니 바로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세게 나왔다 사과하신 거 보고 단어 선택의 중요성을 요새 느껴요. 맞아. 사람은 아무리 괴팍한 동물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고지시하게 우아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우아해야 돼.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도 신사답고 우아하게. 오케이? 옛날에 영국 신사부터 젠틀맨 신사의 나라 신사다라 했잖아. 근데 카더라 통신에서 하나는 신사 좀 되어라 해서 신사의 나라가 됐다는 말도 있어. 너무 신사답지 못해가지고. 내일부터 출근하는 동시에 나는 일하는 연기자다 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잘 살아남겠습니다. 화이팅. 맞아. 모두 다 연기자.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나는 이 역할극을 할 거야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거야.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나랑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누구나 하는 고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덜 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 우리는 언제나 사회초년생이야. 거기서 어디 회사를 가든 10년 차가 어디 회사를 가든 1년 차가 어디 회사를 가도 부장 차장이 어디 회사를 가도 결국은 우리는 다시 초년생이 돼. 쫄 수밖에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처음 일이고 매일 내려오는 지령들도 처음 만나는 순간순간일 거야. 왜? 이모들 2023년 5월 7일 살아봤어? 그날도 어떤 날씨에 어떤 나의 모습 어떤 감정인지 몰라. 근데 다시 생각해봐. 2027년에 6월 8일에 이모들 오빠들 모습 알아? 모르잖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 그걸 모르니까 점을 보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을 맞이할 거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더 행복할지 볼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모두 우린 초년생이고 오늘도 처음 사는 거고 내일도 처음 사는 거고 이번 생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자기 감정 힘든 거 슬픈 거 미운 거 다 당연한 거라고 해도 되고 충분히 느끼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여기 말해줄 사람이 없네. 내가 아까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지 선택하라고. 오케이? 제가 잘못했던 거겠죠? 있잖아. 모든 회사에는 모두 다 잘못한 거야. 거기서 맞춰가는 거야. 잘못했겠죠? 라고 멈추지 마.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더 행복할지 내가 행복할지를 선택을 해. 여기서 내가 잘못한 거야. 거기까진 괜찮아. 오케이. 근데 거기서 굴파고 들어가지 마. 그러면 뭐가 된다? 바보밖에 안 돼. 왜? 또 똑같은 인생 살아. 이모 똑같은 인생 반복하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줄지 나를 기준으로 잡아. 10년 뒤에 나를 만들고 10년 뒤에 5년 뒤에 나를 생각해. 자, 내 우아하게 신사 좀 되어라. 승진하려면 연기해야 되냐고? 당연하지.
저도 일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싫은 건 싫다 하니 저를 나쁜 사람 봐서 쫓겨났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잖아. 우아하게 말하라고. 자, 이제 곧 이직하는데 딱 필요한 말씀 듣고 가네요. 어떤 사람으로 회사 생활할 건지 잘 생각하고 선택해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오, 화이팅이에요. 새 출발. 사과해서 끝나지 말고 다음을 생각하라고요. 오케이. 더 잘 살까 고민하기. 맞아. 정답이야. 채팅을 늦게 봤네. 올 가을 구직할 건데 회사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조금만 걱정이 덜어지네요. 우리 모두 초년생. 이모도 곧 이직은 들어오니까 잘 할 거야. 이번에 이직은 들어와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 생각하라 메모. 오케이, 정답.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행복할지 생각 다짐. 다들 정답 맞췄어요. 축하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몰리니까 한 번씩 실수가 나오니까 고민이에요. 해결은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럴 땐 어떤 식으로? 책임감을 너무 갖지 마. 있잖아. 실수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무게를 내가 잴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방침은 틀리겠지만 어떤 회사는 고지식한 회사는 내 회사 업무를 프로그래밍해서 보여주는 걸 원하는 회사도 있고 업무표를 짜서 보여주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정말 서류 이따만씩 가져가야지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회사가 있고 정말 눈물로 호소해야지 너가 정말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는 회사가 있어.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처리했더니 이거는 제가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뭐 피드백은 알아서 하는 게 좋겠죠.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 딜은 할 수 있다. 딜의 조건은 항상 걸어보세요. 꼭 기억할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맞아요. 우아하게. 맞아. 다들 우아하게 살아봐. 있잖아. 인생은 어떻게 하게 우아한 인생을 살아야 돼. 오케이? 감사해요. 엄청 우울했었는데. 있잖아.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이야. 사람 인자 알죠? 이렇게 시옷자 된 거. 사람 인자 모르는 사람 있어? 혹시? 여기 시옷 하나 쳐도 사람 인자처럼 보이거든?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어. 있잖아. 근데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지만 포개지지도 않았어. 그게 서로 마주보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향 보기도 하고 앞으로 함께 같은 거를 보기도 하겠지. 서로 텐트처럼 싹 기대고 있잖아. 하나로 돼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인자는 서로 의지를 하지만 한 번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있어.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런 같은 마음, 내가 널 사랑해, 결혼하자, 이 정도는 하겠지. 하지만 결혼해서 맨날 싸우잖아. 100% 365일 행복한 사람은 없어, 결혼 생활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없는 건 당연해. 왜? 사람은 달라. 사람 인자만 봐도 다르다. 동년이처럼 우아하고 무뚝뚝하게. 나는 이럴 때 또 친절하게 말하긴 하죠. 사람 인자 쳐준 사람 있네. 감사해요. 치우차긴 하지만 감사해요. 그러니까 있잖아. 사람에 대해서 힘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걸 텍스트화해. 감정을 버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무뚝뚝하게 생각해봐. 하는 생각으로.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어떤 이모가 그러더라. 어떤 이모가 기도를 다녀왔다고 막 사진, 절 사진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모 기도 내용이 엄청 웃겼어. 어떻게 보내줬냐면 정확하게 신은 내 시다바리가 아니라고 했어. 그 이모 되게 특이하지.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다. 그리고 청할 건 청한다 하고 음료수랑 올리고 왔다는 거야. 엄청 잘했지? 한번 볼까? 어떻게 보냈었나? 카톡을 그대로 읽어줄게.
들어가는데 시간 좀 걸려. 여기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 쓸모있게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 연습을 시키고 마음을 바로잡게 하는 단계인 것이다. 신은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너무 간청만 하지 말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었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지. 정말 잘한 생각이야. 간청을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 간청을 하는 것도 좋고 도와달라는 것도 할 수 있어. 모든 신령인들 어느 곳이든 어느 세상이든 어느 시간대든 온 것이니까.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도 바라는 건 있지. 멘탈 부시지 말라고. 멘탈을 부시면 구멍이 너무 많아. 영혼에 구멍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그거 수습하기도 힘들다. 그거 영혼에 구멍이 많아지면 뭐가 좋겠어. 빈 공간이 많아. 한마디로 뇌에 구멍 생긴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살겠어? 직장은 돈 벌러 빵 나눠 먹으러 오는 곳이죠. 맞아요. 그렇네요. 행동은 내 못치죠. 오, 리액션이 좋아. 그러니까 이모들 오빠야들도 이번 주 한 해도 엄청 고생 많았고 다들 그거 생각할 거야. 이렇게 돈 벌어서 집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돈 벌어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언제 연애는 언제 결혼은 해야 되는데 하지 말까? 해야 되나? 행복할까? 이혼수는 있을까? 너무 앞서 생각하거든? 물론 그래서 앞서 생각하니까 점점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시도 때도 없이 모를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있지 운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건강하고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내가 용기 있는 잠을 쟁취하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 정말 사랑은 교과서거든. 모든 건 교과서대로 행동하는 게 제일 베스트하고 빠른 길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다시 말하면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뭐가?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거다. 이러가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삶이 있고 내가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이모들은 그 삶을 못 살 거라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 부수지 말고 내가 상상한 대로 어떻게 된다? 상상한 대로 돼. 거기에서 무서우면 어떻게 해? 신령인들한테 도와달라고 버프를 받는 거지. 여기 수능 항상 얘기하잖아. 수능생이 수능 치는데 공부 안 하고 초기점 올리는 건 똑같다고. 물론 억지로 공부시킬 수는 있겠지. 울면서. 하지만 그렇게 원하진 않고 우리도 할 일이 많아. 이왕이면 함께 노력하면 어떻게 한다? 더 빠르고 서울대 갈 거 하버드 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주도 고생 좀 해. 다들 행복하게 좋은 꿈 꾸고요.